실적이 좋고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저 경험적으로 12월달까지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부분 회사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종목을 찾아보고 매수하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보고 차트상에서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많이 빠질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 이 종목이 대형주 중에서는 상승폭이 제일 크지 않겠나. 네, 오늘 모신 분은 대입장 김영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네, 자 우리가 항상 주말마다 다음 주 상승 예상 종목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죠. 이번 주는 어떤 종목들을 좀 다음 주 흐름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상반기 때는 AI, 로봇, 2차 전지 또 미용어로 이런 종목들이 성장주가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9월 이번 주 목요일, 저번 주 목요일이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렇게 이번 주입니다. 바뀌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AI, 로봇, 2차 전지 이쪽이 좀 조정, 하락으로 가고 그 돈이 통신주, 은행주, 그 다음에 건설주, 이런 쪽으로 돈이 이렇게 몰리면서 분위기가 성장주에서 실적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KB금융 대표적으로 이렇게 은행주들이 모두 위로 실적도 좋고 배당이 많이 주는 회사. 그 다음에 SK텔레콤. 자, 역시 실적이 좋고 배당 많이 해놓은 주식. 그 다음에 네. 또 자동차, 현대차. 자, 현대차 이렇게 지지되고 위로 이렇게 갈라고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는 그동안에 많이 급등했던 AI, 로봇, 2차 전지는 당분간 좀 전고점을 넘어가기 어렵고 조정을 가능성이 많고 종목을 매수한다면은 이렇게 실적이 턴되는 종목, 조선주, 은행, 통신주, 뭐 전력주, 건설주, 또 자동차 이쪽에서 내가 사면은 하반기 때 특히 또 그중에서 고배당을 주는 배당을 많이 주는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고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저 경험적으로 12월달까지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종목을 보고 매수하면은 좋지 않겠나. 상반기 때처럼 AI, 로봇, 2차 전지 생각하고 매수하면은 아차하는 순간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쪽 섹터로 매매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도 그런 종목 위주로 좀 골라봤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급락이 됐기 때문에 물론 뭐 선물 옵션 만기일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다음 주 한국 증시 자체가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야간 선물이 0.6% 밀렸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0.6%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500은 강한 지지가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굉장히 좋고 또 하이닉스가 현재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저번에 이렇게 좀 단발성 누수로 밀리고 이렇게 현재 고점 돌파. 그리고 기관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매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강하게 버틴다면은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하반기 때는 2,700을 향해서 가지 않겠나. 그래서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조선, 건설, 뭐 그다음에 통신주, 뭐 이런 쪽에 은행 쪽으로 이렇게 시장을 그 업종이 주도하면서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은 긍정적인 예. 시각 가지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럼 이번 주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식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자, 그렇게 하반기 때 이렇게 본다면은 그런 종목 위주로 제가 좀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목을 항상 뽑을 때는 그렇게 강남 신고가 자리, 그 다음에 실적이 턴되는 종목 이렇게 뽑았고, 우리 815 시청자분들은 그냥 소액으로 아니면은 그냥 눈으로 이렇게 공부해서 과연 저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좀 공부한 종목이다 생각하고 봐주면 됩니다. 자, 기아차,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역사적으로 최고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3분기, 4분기 때 혹시 실적이 나빠지지 않을까 해서 가다가 이렇게 많이 밀린 경우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현재 이 위치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보니까 실적은 그렇게 뭐 하반기도 좋아, 또 내년에도 좋아, 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지지되고 저번 주 제가 이 종목 다 설명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반기 때는 앞에 고점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자, 현대차도 역시 마찬가지. 자, 기아차, 현대차도 기아차도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보여지는 종목이고, 그럼 현대 기아차,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자 이런 종목 역시 실적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렇게 앞에 고점을 향해서 가지 않겠나. 요 부분에 조정 올 때 매수. 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정일성 부회장님이 이렇게 대부분 지분이 굉장히 높은데,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우리 회장님도 이렇게 배운에서 있기 때문에 혹시 지분 관계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이 회사가 수혜를 굉장히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유심히 보고 이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해도 좋지 않겠나. 그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이렇게 뉴스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좋아 보인다. 자, 현대위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 같은 경우도 종목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현대차, 기아차 하락할 때 밀렸기 때문에 적당히 조정이 오고 상승을 간다면은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모브라는 종목 같은 경우 공부를 해보겠는데 이런 종목이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업계에 들어가 보면은 매출이 이렇게 꾸준히 늘고 당기 순이익도 110억, 200억, 360억, 벌써 1분기, 2분기만 하더라도 300억, 작년의 실적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시총이 1,900억, 아주 저평가에 되어 있다 보고 이렇게 오르고 다시 저평가에 되어 있다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자기 실적을 찾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종목을 찾아보고 매수하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보고, 자, 그런 종목이 서현이아 같은 경우입니다. 네. 이 종목 역시 실적이 좋았다가 기아차, 현대차의 하락으로서 이렇게 밀린 경우고, 이 종목 역시 기업계우 들어가 보면은 매출 늘고 올해 당기 순이익이 1,800억, 현재 시총이 4,300억. 그럼 아주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따라가지 말고 약간 눌러줄 때 사면은 한 22,000원 이상 가지 않겠나. 자동차 부품주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공부해서 실적과 또 하락폭 또 이렇게 차트를 보고 매수하면은 수익 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성우 하이텍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실적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급등하고 이렇게 조정. 자, 여기가 지지되고 좀 공부해보고 실적이 시총이 저평가되어 있다면은 충분히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되고 약간 올라왔을 때 만 원이 안착하면은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그게 맹신산업. 자, 이런 종목 역시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면은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수급 보고 자동차 부품주는 그렇게 매수하면은 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주식들이 있을까요? 근데 참 이 가족분들 이거는 그 바로 보시고 사시라는 게 아니라, 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괜찮게 보여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공부를 하고, 네, 어떻게 정말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지 그러지 않은지, 또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한번 공부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항상 주말에 되면은 이렇게 거래소 300개, 코스닥 한 200개 이렇게 전 종목을 돌려보고, 아 이번 주 내가 저점에서 매수 해야 될 종목 이렇게 항상 종목을 뽑아 놓은 상태에서 제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한다 생각하면은 아, 내 입장은 어떤 종목, 어떤 업종, 어떤 섹터를 저렇게 관심 있게 보는지를 이렇게 벤치마킹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걸 몇 번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요 부분에서 매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가져가면은 좀 수익이 많이 나지 않겠나. 그 이유는 이렇게 현재 일감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또 신규 수주도 하고 있고 실적이 점점 갈수록 저는 좋아진다 봅니다. 그래서 방산주 중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제일 좋다. 이 종목도 요 부분에서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 들고. 네.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유일하게 카카오뱅크만큼은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카카오뱅크 보면은 실적이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현재 보면은 리포트도 좋게 나오고 점점 매출,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도 이렇게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샀어 기다리면은 이 앞에 이렇게 고점을 넘어가지 않겠나. 요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다 생각하고 다른 은행주를 키높이를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저는 좋아 보인다 생각 들고. 그리고 이제 건설주가 그동안에 실적은 좀 좋았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GS건설 약간 영향으로 같이 좀 하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또 건설주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사우디 이제 그런 이야기 최근에 계속 나오고 네, 뭐 수주 그렇죠.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도 좀 이렇게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현재 또 제일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실제 일이 이렇게 앞으로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고속도로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주는 특별히 실적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또 그런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사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지 않나.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요 부근, 자, 현대건설 요 부근, 자,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약간 건설기계지만 요 부분이 좋은 자리. 여기가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 그다음에 현대인프라코아 같이 요 부분에 매수하면은 충분히 수익 나지 않겠나. 위치적으로 강남 자리 좋아 보이는 자리다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랙 I, 트랙 I. 우주항공 쪽에 대한 기대감. 왜냐하면 예. 또 북한에서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뭐 개발 뭐 기술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또 이슈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종목은 항상 이슈 그런 종목 보고는 제가 매매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슈도 있으면서 실적이 좋아질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항공기 우주선 이렇게 되고 자, 기업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매출이 800억, 700억, 900억, 현재 당기 수익이 적자 2분기 때 이렇게 179억 이렇게 흑자로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총은 2,900억. 자, 그러면은 하반기 때 그런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에 사면은 현재 이 종목 저평가 되었다 봅니다. 그래서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요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 인텔리안 테크, 자, 통신, 자, 이 종목은 안테나, 위성 쪽에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인데, 자, 주봉, 자, 주봉에서 신고가 근처, 여사의 신고가 근처 있고 회사 오다를 많이 따다 보니까 설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하고 실적이 좋아가지고 유상증자 하는 경우는 요 부분에 무조건 삽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또 최근에 수주가 한 300억 그리고 앞으로 더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수주가 많이 있고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봉에서 여기를 넘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심택이라는 종목인데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자, 주봉 자,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실적은 현재 그만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현재 최근에 기간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기서 약간 조정받고 요 앞에 고점을 통과하면은 위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요 부분에서 신택 같은 경우는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케어젤이라는 종목인데 생물학적 의학 이렇게 의학 쪽 이렇게 바이오 이런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주봉 주봉에서 이게 월봉 고점은 있지만은 요 부분에서 현재 차트상 또 모든 수급 그리고 리포트 이렇게 보면은 여기 부분에서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 이 종목도 만약에 위로 간다면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뭐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다 생각하고 만약에 역별되면 손절. 자, 이 종목도 좋게 보인다. 그다음에 인바디 한번 보겠습니다. 인바디는 우리가 이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막 이렇게 뭐 체지방 제거 이렇게 하는데 매출 실적이 조금 나빠져 가지고 약간 많이 밀린 경우인데 기업 교육에 들어가 보면은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1,000억, 1,300억, 1,600억, 1,700억. 당기 순이익도 170억, 340억, 338억. 올해 추정치가 379억. 자, 이 종목은 저점을 찍고 내년에 이렇게 본다면은 요 부분에 사서 좀 길게 가져가면은 이 종목도 수익을 많이 주지 않겠나. 자, 그렇게 생각하고 몇 가지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음 주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그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다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신 거고요. 지금 어쨌건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가운데서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예, 한 3% 그래서 급락했어요. 네,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관련된 소부장들 다음 주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들고 있으신 분들이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반도체주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자,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렇게 하락하다가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단기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번에 화웨이 뭐 칩이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단발성 이수로 급등했는데 단발성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올라온 경우고 차트상에서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많이 빠질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쪽에 계속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이 빠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품주도 그렇게 하락이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은 좀 예외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부품주 같은 경우는 최단 신고가 근처, 신고가 임박 종목 이렇게 한미 반도체처럼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있으면은 일단은 이렇게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보유라면은 수익 실현 차라리 좀 지켜보다가 좀 자리를 잡으면은 매수.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일수 페타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 역시 고점을 찍고 이런 경우는 좀 보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도 좀 잘 선택해서 대응하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강하다면은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LG전자를 설명드리겠는데 네. 제가 볼 때는 LG전자가 하반기 때 제일 저는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주봉에서 이렇게 많이 상승하다가 2분기 때 실적이 원래는 시장에서 9천억 이렇게 추정했는데 7천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천억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일회성 비용이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2천억 부족했는데 여기 와서 기관 외국인 많은 사람들이 보고 LG전자는 앞으로 자동차 전장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가전에서도 계속 수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승이 많이 나왔고 저번 주에 제가 이 종목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좀 따라가기는 그렇고 약간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했다 하더라도 10만 원 초반대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수해서 만약에 수익이 준다면은 12월 달까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면은 여기를 넘어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반기 때 이 종목이
대행주 중에서는 상승폭이 제일 크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종목도 따라가지 말고 약간 10만 원 초반대 매수하면은 수익이 크게 나지 않겠나 이 종목도 제가 설명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 참고하시면서 네, 항상 그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 거기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어디까지 들고 갈 것인가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들을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것인지를 잘 세워놓는 그 참고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고하신 대입장 김용옥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